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 망명설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3년 전이 됐죠, 안찬일 박사와 함께 방송을 했을 때 안찬일 박사가 정보를 입수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 정보 당국이 미국의 망명설을 제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안찬일 박사가 입수해 가지고 제 강민도TV에 나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유튜브에서 또다시 김정은 망명설, 그 망명지까지 이름을 밝혔는데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분석을 하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방송을 했을까요?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망명과 남북통일. 전문가들은 최근 김정은은 주요 서방 지도자들, 특히 영국왕실, 인도 정계와의 접촉을 통해 망명할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군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망명과 신변의 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의 주요 망명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인도와 브라질 두 나라가 거론됩니다. 인도는 북한과 1973년부터, 브라질은 2001년부터 외교를 수립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김정은의 망명 장소로 스위스가 거론됐으나 최근 스위스는 금융거래가 점점 투명화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 노선을 깨고 슬라트 정책을 수립한 이후로 김정은의 망명처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대중의 관심을 덜 받고 국토의 면적이 큰 인도나 브라질 두 나라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이 이뤄지게 될 경우 북한은 실제 인구조사를 실시할 경우 2천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현재와 같은 기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40%의 북한 인구 중 상당수가 기아로 인한 인구 소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텅텅 빈 북한을 따른 슬픈 보고가 나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북한을 덮치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질서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인도에 보낸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의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섯째까지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지금 북한의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 유튜브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항상 북한이 어떤 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완전히 북중 국경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 모든 국경을 몽땅 봉쇄하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비행기와 배를 차단했기 때문에 완전 봉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봉쇄 속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특히 북한 고위층들이 9년까지 이렇게 완전 봉쇄를 넘어간다면 북한이 괴멸될 수도 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에서 받던 자금도 잘리고 식량도 잘리고, 자, 중국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국 북한으로 들어오던 배, 그리고 북한에서 밀수하던 모든 배들을 모두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구금 체포하고 들키면 완전히 체포해서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전히 중국도 이제는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한의 식량난뿐만 아니라 경제도 완전한 파탄 직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원자재, 북한 경공업 제품은 대체로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을 해서 경공업 공장들을 돌렸는데 그 원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조금 나오는 원료 가지고는 북한 2천만 주민들의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북한 고위층들에게도 이미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고위 관료들도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 첫 번째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가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우리 군사분계선 지역인 이 임진강으로 북한에 알지 못할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허술하게 입은 어린아이, 어떤 때는 젊은 사람, 너는 할 것 없이 지금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지금 아사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량 아사자나 대량 탈북 난민들이 생겨난다면 첫 번째 대상지는 바로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 네 번째는 러시아 문제 이렇게 찍고 다섯 번째가 바로 김정은의 망명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방송의 기본 분석은 김정은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북한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봐도 축전을 보낸 적은 있지만 편지를 보냈다고 나오는 적은 없는데 언제 어떻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은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은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 잠깐 보시죠. 최근에까지 김정은이 인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은 편지가 아니라 72돌 인도공화국 창립 국경절인가요? 공화국의 날이죠. 김정은이 람나트 코빈두 대통령에게 공화국의 날 72주년을 맞으면서 축전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왔죠. 이것을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북한 자료를 찾아봐도 인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든지 비밀리에 보냈으면 북한 대언론 매체에 나오지 않죠. 내부 매체든 대외 매체든 나오진 않죠. 그런데 그런 걸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동신문, 대언론 매체들을 봐도 없고 2021년 2월 12일 날 12일자 북한 언론에서 발표한 겁니다. 람나트 코빈두 인도 대통령에게 공화국의 날 72도를 맞으면서 축전을 보냈다. 인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왔다.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